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내가 지난주에 대전에 가서 이제 성심당 갔다가 오는 길에 강의하고 온 데입니다. 우리 청년을 바꾸는 경제 트렌드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얘기만 좀 하고, 여기 이제 대학 때 꼭 해야 할 15가지 이제 이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 보면 부자 트렌드, 도약하는 경제 전망 뭐 이런 책 작년에 5권 썼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권 이상은 내자 내 목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2% 정도 성장입니다. 작년에 1%, 올해는 더 오를 거다 보고 있고, 올해 예산 728조입니다. 나는 이제 현재 아르헨티나가 국가가 10번째 파산을 했습니다. 환율이 오늘 1,47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제 금융에서 결제되는 달러의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인데, 미국 우선주의가 뭔가 하면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르고,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을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주식과 채권 말고 공장을 지어달라, 이게 가장 큰 요구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독점합니다. 이 히토류는 희귀금속이라서 공해물질이 워낙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안 짓고 채굴을 해서 미국에서 중국에 보내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미국에. 그 정도로 공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2천억 달러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년 200억 달러. 10년간 200억 달러를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한국에 외환보유고도 없는데 매년 200억 달러를 줍니다. 2천억 달러. 거기에다가 조선업에 1,500억. 두 개 합치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돈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5%입니다. 자, 미국은 앞으로 매년 1%씩 금리를 내립니다. 3%, 2%. 지금 현재는 3.5%예요, 미국. 한국은 현재 2.5%입니다. 적어놓으세요. 한국은 2.5%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은행 이자가 더 높습니다. 자, 한국은 매년 1,000조 정도 수출하고 900조 수입하고 100조씩 무역 흑자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만 80조가 무역 흑자가 났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아주 효자입니다. 미국에 너무 많은 흑자를 남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해라. 이제 그걸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로 했죠. 더 많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구독경제, 온라인 비중, 위기 대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온라인은 오늘 현재 60%입니다. 52%를 내가 안 고쳤어요. 쿠팡 1,500만 명이 회원입니다. 내가 쿠팡 회원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년, 20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2천만 명인데 쿠팡 회원은 1,500만 명이니까 대단합니다. 그렇죠? 생산의 4대 요소 스마트폰입니다. 모바일.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수업도 듣습니다. 모바일의 시대다. 유튜브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도 이제 내 수업하는 건 영상 내 거 촬영하는 거예요. 그죠? 자, 통계상 환율로 원달러는 86%, 서울의 집은 90%, 금값은 76%로 계속 오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난 한 30년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이제 외부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1시간 반 90분짜리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강의해 주는 겁니다. 자, 원달러는 세계 40위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 그렇죠? 나는 외환위기 가능성 30%라고 써놨습니다. 미국이 통화수합을 해주지 않았고 외환보유고도 부족하고, IMF는 한국의 국가 부채가 60%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국가다 이렇게 분류를
오늘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율 52%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한국의 국채만 가지고 국가 부채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이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181%다. 어제 표정 발표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181%입니다. 과거의 부채.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52%지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포함하면 181%입니다. 오늘 현재. 지난주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난 130%로 알고 있었거든요. 181%로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또 올 수도 있다. 이제 그게 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환위기를 막냐 했더니 이제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엔비디아입니다. 미국의 S&P 주가 지수를 사라. 달러 자산을 모아라. 이제 그게 제일 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직장을 다니면 월급의 4분의 1을 미국의 1등 주식, 엔비디아, 한국의 삼성전자 1등 주식을 사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1조 부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게 이 강의의 요점이에요. 앞으로 이제 청약통장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나한테 청약통장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청약통장이 없다. 없는 사람은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내일 당장 2만 원만 들고 국민은행 가서 청약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청약통장이 15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청약통장은 10억 원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잠실이나 강남에 당첨되면 차액이 30억에서 50억 정도 남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청약통장 2만 원 가지고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래. 자, 뒤에 가서 계속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강 이북보다 한강 이남을 사라. 그 얘기입니다. 강동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강동구의 둔촌 주공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에 분양했는데 그거는 원래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둔촌 주공을 예를 들면 6억에 분양했습니다. 18평을. 그렇죠? 그러면 계약금 20%, 1억 2천. 그다음에 60%는 중도금, 대출. 잔금은 대출. 이게 다 대출해 줍니다.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 입사하면 엄마한테 빌리든지 부모님에게 빌리든지 18평 아파트 신청하면 이게 둔촌 주공 얘기입니다. 2023년 얘기입니다. 불과 3년 전 얘기입니다. 5천 세대를 분양했습니다. 대금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가지고 우리 조카도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했어. 나한테 얘기했으면 당연히 계약하라고 했을 텐데 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월급의 절반을 저축을 해서 이 계약금을 모아야 됩니다. 강동구에 18평을 6억에 분양했고 1억 2천이 계약금입니다. 부모님에게 빌려도 되죠. 정부가 우리 대출을 다 해줍니다. 잔금은 전세로 줍니다. 전세. 지금 전세가 8억 정도 합니다.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아파트를 가집니다. 지금 이거는 16억 올랐어요. 한 10억 정도 벌 수 있다. 그 얘기합니다. 이해운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제 받았던 집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삼성 아파트입니다. 50평, 54평, 30억에 분양받아서 지금 9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이나 당첨되면 60억의 차익이 납니다. 청약통장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쟁률 한 200대 1이었어요. 로또보다 낫습니다. 청약통장은 점수별로 15세부터 청약통장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잘 배웁니다. 나한테 와서 잘 배워서 꼭 한국의 1% 부자가 되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없는 사람은
2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만들어라.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 계산을 해서 그동안 밀린 금액을 다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잘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세계 꼴찌입니다. 34위. 몰입도와 집중도를 올리자. 미국은 노동 생산성 세계 1등입니다. 작년에 공무원 11만 명 해고했습니다. 미국은 업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전화, 사적인 전화도 못합니다. 신문도 못 봅니다. 도시락을 싸웁니다. 공무원들 어떻게 해고하느냐? 미국은 예산을 안 주면 자동 해고입니다. 그렇죠?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그렇죠? 하메네이 군 수뇌부가 있는데 미사일을 30발을 쐈다는데 지하까지 폭격을 하려고. 그래서 이란 국민이 너무 잔인하다 막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무 극악무도하다. 정말 미국은 이렇게 공무원들 해고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은 세계 꼴찌입니다. 나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은행도 가고 볼일도 보고 병원도 가고 근무 시간 중에 했는데 미국은 자동 해고예요. 집중해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요. 생산성을 올려야 돼요. 한국의 1% 부자가 순자산 30억, 평균 55억입니다. 자산의 80%가 다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5월 9일 이후는 양도세를 80% 하겠다. 저는 반대로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절반밖에 안 돼요. 55%만 집을 가지고 있어요.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42%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아야지 대출을 안 해주는 정책. 지금 이재명 대통령 15억까지는 집을 6억만 대출해주고 25억 이상의 아파트는 2억만 대출해줍니다. 20억까지는 4억 대출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제학에서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대출을 안 해줘서 집값을 잡겠다. 근데 이해운 장관은 현금이 30억 있으니까 당첨했는데 어떻게 현금을 30억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서민들이. 나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떻게 현금을 30억, 20억 가져와서 강남의 아파트를 당첨하느냐. 돈 있는 사람만 이 아파트를 당첨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 1등 앞으로 월급 받으면 직장 다니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국의 1% 부자가 되는 법. 대출을 뺀 것을 순자산이라고 부릅니다. 30억, 평균은 55억. 이 강의를 잘 들으면 여러분 1%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지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알았죠? 내가 경제학 얘기도 해주고 간간히 부자 특강을 해주겠습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15개 사이버대에서 강의한 것을 지편 캠퍼스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돼. 나한테 얘기하는 내가 동영상 보내주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라.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대학교 다닐 때 독서실에서 살았습니다. 한 달 6만 원짜리. 하숙도 한 번 못 해봤어요. 집에 아버지가 노동을 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노가다. 그 노가다. 내가 아버지 따라서 노가다를 한번 가봤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노가다를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한 하루 따라가면 5만 원 일당 줬습니다. 그 당시에 3만 원. 한 번 하고 오면 8시간 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 너무 잘 자. 그죠? 요즘 내가 잠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운동이나 노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노동할 일이 없잖아요. 비가 오면 또 일을 못 나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어떤 그런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을 많이 따라다니니 아버지가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만 안 해도 같이 일하러 따라가면 너무 힘드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먹고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나한테 공부하란 말을 안 했어. 야, 대단한 거.
내가 알았어. 노동 같이 따라다니면 너무 힘드니까 공부 안 하면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배운 거.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학 분석을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강점, 대학 진학률 80%입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에 들어오면 정말 공부 잘하는 것들. 우리 학교 보니까 1, 2등 것밖에 없더라고. 우리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세종대를 못 와가지고 다 뭐 딴 데 갔습니다. 야, 여러분들 보니까 공부 잘하고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주 부모님의 효자 효녀 약점입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1, 2등급이야. 너무 좋아. 자, 대학 진학률 80%. 약점은 환율입니다. 강력한 노조, 에너지 100%, 노란봉투법. 금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아니라 계열사 노조가 데모하는 것을 파업하는 것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파업 천국이 된다. 이제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취업률 43%입니다. 올해는 취업률 점점 떨어져서 올해는 43%예요. 절반도 취업을 못합니다. 취업 못해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나라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세계 평균 21%인데 우리가 26%, 상속세 60%입니다.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서 유지하면 상속세를 안 받아.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이 캐나다,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 부자들이 떠나고 있다 이걸 했다가 엄청나게 잘못된 뉴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하고 최태원 항공회의소 회장이 막 사과문하고 난리 났습니다. 일단 뭐 국세청의 자료는 1000명이 아니라 156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정된 거. 정확한 자료를 모르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 한국에 공장을 지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부르고, 삼성전자, 국민은행은 외국인 지분이 80%입니다. 국민은행은 80%, 삼성전자는 50%입니다. 절반이 이미 외국인 지분이야.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 들어오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르고, 직접 투자는 파주에 가면 필립스 공장이 있습니다. LG 필립스 공장. 디스플레이. 여러분이 있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화면 그걸 만드는 걸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춘천에 가면 레고랜드 있습니다. 그게 다 외국인 직접 공장을 짓고 레고랜드를 만든 겁니다. 그걸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자, 기회는 있다. 모바일이 우리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은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오늘 현재 3%예요.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올랐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6천을 넘었기 때문에 엄청 올랐습니다. 90% 부동산은 90% 확률로 오른다. 자, 위험 요소는 통화사업부가 없다. 한미 한일 둘 다 없습니다. 인구는 80%.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인구가 태어난 것은 71년생 105만 명. 원래 23만 명입니다. 인구가 딱 80%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만든 겁니다. 이제 다른 언론사도 막 조합해가지고 막 기사 찾아서 내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은행 대출 이자가 7% 이하가 되면 부동산이 오릅니다. 은행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이자 7% 이하가 되면 부동산은 오르게 돼 있어. 지금 6%예요. 부동산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은행 이자를 올리는 게 제일 부동산 잡기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그죠? 자, 구독 경제는 우리가 쿠팡 매달 8,000원씩, 넷플릭스 매달 10,000원씩 결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부나 국회에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세계 평균 법인세를 낮추자. 상속세는 15%, 법인세는 21%다.
아까 봤던 것 같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 유출이 2배에서 5배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6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현대는 30조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베트남,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부에도 우버를 좀 허용하자. 우버. 길에 다니는 우버 있죠. 이거는 기존 택시에다가 우버 딱지를 붙인 겁니다. 우버 간판을.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게 우버입니다. 요금이 절반 가격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하고 똑같아요. 미국은 그런 게 다 허용이 되는데 한국은 택시 기사들이 반대하니까 우버를 금지시키고 기존 택시에다가 우버 간판을 붙인 겁니다. 다 기형적인 거다. 그 택시 요금만 지금 2배 올랐어. 그러니까 나는 1870년대 우리 개화기 시절에 일본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서구로 변화할 때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쇄국정치, 나라를 문 닫았습니다. 양이 미국, 프랑스, 일본 오면 막 전쟁하고 못 들어오게 척합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1910년도에 일본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삽니다,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 우리가 36,000달러. 저는 놀래요. 일본 35,000달러. 대만 4만 달러. 지금 대만이 제일 잘 살게 됐어. TSMC 때문에.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이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 빨리 허용하자. 이제 그 얘기. 자, 세계 경제 성장. 아시아 태평양이 제일 높죠. 중국. 자, 1등은 인도네시아, 인도입니다. 인도. 인디아가 이제 인도야. 힌두교를 믿는 인도. 작년 8월에 인도를 갔다 왔습니다. 내가 이제 로타리 클럽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는데 인도에 백신을 갖다 주러 간다. 결핵. 이제 1년에 30만 명이 결핵으로 죽는데요. 워낙 가난하니까. 이제 내가 로타리 단체에서 1억 원 현금 주러 가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좋다. 자비만 내면 이제 로타리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6명이 갔다 왔습니다. 와, 정말 인도는 소와 개가 길에 풀어져 있죠. 소가 주인은 다 있대요. 밤에 가서 주인 집에서 자고 밖에 나온대. 소를 신성시하니까 이제 소가 마음대로 막 자더라. 놀랬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지금 전 세계 애플, 삼성 전부 다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 한국 여기죠. 한국 어디냐? 사우스 코리아 어디 있죠? 우리나라 2%인데 2%. 어디 있더라? 여기 있습니다. 2%. 한국은 2%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한국은 2%다. 이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우버도 금지시키고 타다도 금지시키고 4차 산업혁명 다 금지시켜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걱정입니다. 국회 내가 매일 발표하고 기고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습니다. 자, 노동 생산성 세계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꼴찌. 자, 멕시코, 칠레, 그다음이 한국이야. 그죠? 우리나라다. 미국, 독일. 자, 이 채에 내가 여러분에게 카톡방에 보내주겠습니다.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자, 이것도 보내주겠습니다. 부자 되겠다. 30억 부자가 되는 법 책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알았죠? 전자책이니까 읽어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주겠다. 그렇지? 네, 5권 썼습니다. 작년에. 자, 우리나라 GDP 한번 볼까요? 세계 13위입니다. 미국 30조, 중국 20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성장해야 된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나라 원화는 없습니다. 세계 40위권 정도로 우리 학자는 추정할 겁니다. 20위까지밖에 발표 안 해.
지난달에 기획재정부 과장이 전화하더라고.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40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40이가 나올지 그래서 내가 이거 보내줬습니다. 20위까지 발표하지 않는데 우리 학자들은 한 20세계 40위 정도로 알고 있다. 자기도 수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위까지 발표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추정합니다. 여기 워낙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자, 전 세계 GDP 한국은 2%, 주식시장은 3%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지금 3%야. 미국, 일본, 중국, 이제 영국, 한국입니다. 와,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외환 보유액은 우리가 대만보다 낮습니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97년도 외환 위기를 대만은 겪지 않았습니다. 대만을 배우자 내가 얘기하는 거. 대만은 GDP의 80%, 우리는 20%입니다. 외환 위기 또 온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환율 오르면 또 나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왜 환율 오르냐? 이제 외환 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7년 나라가 망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고 있다. 제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다니면 월급의 4분의 1은 미국 자산을 사라. 이제 미국 1등 주식. 적정한 외환 보유고는 9,200억 달러. 국제결제은행이 제안한 거고 IMF도 우리나라에 7천억 달러를 권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말을 이렇게 안 듣는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스스로가 대비하는 시대다. 한국은행을 믿지 말자. 내가 주장하는 거죠. IMF를 맞았던 97년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IMF 한국은행 문제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틀 뒤에 국가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문제 없다고 하면서 환율은 계속 오릅니다. 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전부 다 미국의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4%, 2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억 달러씩 미국에 주주기로 한 거야. 현금이 200억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원달러 환율은 86% 환율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르고 있다. 200원에서부터 지금 1,500원입니다. 86% 확률이다. 자, 한번 보세요.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꼭 미국 주식 사, 1등 주식 사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수학과 교수들하고 통계학과 교수들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외환 위기가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고 있다. 97년도 지금 똑같죠, 그래프가. 또 외환위기 오겠어. 나는 30% 확률로 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윤진이 수학과 교수들이 같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외환위기를 막는 게 나의 책임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박사 공부도 했고 또 이렇게 책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나라 망한다 이렇게 써놨어. 너무 과격하게 써놨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 과격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휴지된다. 이 사람이 IMF를 선언했던 기재부 장관 임창렬입니다. 97년도에. IMF 못 막는다. 나는 막지 않았는데, 그쵸? 못 막는다 써놨어. 자, 글로벌 주식에서 미국은 계속 커가고 있고 한국은 3%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은 국민의 70%가 주식 투자를 해서 먹고 삽니다. 그렇죠? 연금이 70%가 다 주식이 애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엔비디아, 애플 일본 5%, 4%, 3%, 프랑스, 우리가 프랑스 이겼어 이번에 3%까지 왔어. 아주 한국 대단하다. 그렇죠? 자, 내가 이제 요 기사를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1조 자산가가 된 투자법. 야, 어떻게 하면 1조를 버냐? 정말 상상의 돈이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4분의 1을 무조건 1등 주식만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삼성전자를 샀다고 그러죠. 나도 이 기사 보고 따라하고 있는데 잘 안 돼. 그렇죠? 한국의 1등 주식은 삼성전자고 미국의 1등 주식은 엔비디아라는 회사입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 아마존, 알파벳. 알파벳 여기에 구글이에요. 브로드컴, 테슬라는 파리. 메타가 페이스북. 월마트.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겁니다. 5조 달러, 삼성전자 1조 달러. 삼성전자보다 한 5배 큰 게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우리 은행에 갔던 이게 우리 은행, 우리 학교의 주거래 은행이 우리 은행입니다. 작년부터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은행 여직원이 나한테 석유 펀드를 하나 가입하라고 합니다. 은행 직원은 믿지 마라. 석유 가격은 180달러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20달러. 석유관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석유를 채굴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석유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마이너스 20달러. 배달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석유 사가면 20달러씩 운반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많이 좀 사가라고. 지금은 100달러 왔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석유 가격은 10배씩 오르고 10배씩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행 직원을 믿어서 안 된다.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 경제학 원론 수업 잘 듣고 이 부자학 수업 잘 듣고 똑똑하게 살아라. 알았지? 자, 요거는 홍콩 H지수 펀드라는 겁니다. ELS 펀드입니다. 전체 한 30조를 팔았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이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 3만 명이 소송하고 있습니다. 은행하고. 자, 국민은행이 5조 팔았고 농협 수익률은 마이너스 53%. 홍콩 H지수는 중국의 주가 지수를 추종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중국의 주가가 내리면 같이 내리는 겁니다. 중국이 시진핑이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중국 경제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펀드를 판 겁니다. 세상에 은행 애들이 정말 나쁘다 그래야 되나?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난 안 믿죠, 아무도. 은행 애들도 안 믿고 내가 은행 애들보다 더 똑똑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 애들보다 더 똑똑해야 돼. 그렇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달에 홈플러스 사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카드를 결제하면 한 달 뒤에 돈을 받습니다. 그 가게는.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카드를 결제한 그 돈을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카드 전산채로 4천억을 팔았는데 자기가 부도 신청을 했습니다. 부도 날 거 알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다. 세상에 믿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겠죠. 홈플러스 전산채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카드값 유동화 된다. 내가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이 안 망한 이상 홈플러스 안 망한다 이렇게 거짓말했대. 은행에서 팔 때. 근데 홈플러스 망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야, 세상에 이마트 다음으로 홈플러스 2등이죠. 세상에 믿을 게 없다.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김병주 회장이 한 겁니다. 하버드 MBA 나왔어. 너무 똑똑해. 그렇죠? 오렌지 생명 이런 거 인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홈플러스 10억 주고 샀어요. 10조 주고 10조. 근데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기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를 키우기보다는 홈플러스의 부동산,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각해서 돈부터 버는 게 자기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홈플러스, 주요한 좋은 목돈 것은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돈은 파산했어. 신청했어. 이렇게 세상은 무섭다. 그렇죠? 김병주 회장은 재산이 수십 조니까 김현장을 또 변호사로 사가지고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MBA 나왔지, 똑똑하지, 재산 수십 조 있지, 김현장을 동원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홈플러스 카드 값을 만든 회사는 신영정권인데 신영정권 팀장하고 만나봤더니 자기들도 쏘갔다. 홈플러스가 자기들이 망할 거라고 했으면 당연히 안 만들었겠죠. 이야,
세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 큰 정권회사도 속여서. 자, 미국의 은행 이자는 80%, 90% 한으로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자를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5월 달에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한국과 미국은 함께 내린다. 80%다. 자, 은행 이자가 CD금리에요. 은행 이자가 내리면 마이너스 0.82, 마이너스 0.77로 주가와 부동산은 오르게 됩니다. 은행 이자와 주가와 부동산은 반대의 관계가 있다. 이게 상관관계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제일 핵심적인 요소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분석한 겁니다. 자,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공급을 늘리지 않은 이상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B 부동산 똑같습니다. 나는 정말 공급을 빨리 늘려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반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분양가가 20억, 지금 7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하나 당첨되면 차익이 50억. 평생 벌 돈 벌고 남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없는 사람 빨리 가입하세요. 원베일리, 원펜타스 다 삼성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청약통장은 15년 이상 넣어야지 17점입니다. 여러분들 청약통장이 있다 손들어 보세요. 있다. 몇 살에 가입했는지 알아? 그래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됐어요. 다행이다. 있는 게 다행이죠. 15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런 걸 모르니까 부모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얘기 써놨죠. 합리적 모든 정보를 수집해라. 부자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자가 되려고 아파트 재테크처럼 100건 정도 읽었어. 10,000원 주고 책 사더라도 내가 1억 벌면 그게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 책이 10,000원이니까 교보 가서 책 사지 말고 읽어보세요. 앉아서. 또 적어가면서 모르는 거죠. 청약통장은 만점이 15년 이상 돼야 돼. 여러분 지금 20살이야. 그럼 15년 뒤 35살 돼야지 만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결혼을 해야 돼. 애도 놓고 6명 돼야 돼. 무주택 15년 이상. 내가 세대주다. 그러면 무주택이 이제 계산되는 겁니다. 15년 이상 되면 만점 받습니다. 이해운 장관이 당첨된 게 74점인가 그래요. 아들이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같이 세대원입니다. 그게 이제 불법이다 아니다 이제 그 얘기야. 그렇죠? 알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연세대 교수죠. 이해운 장관은 똑똑한 거야. 그렇죠? 또 부부가 아주 똑똑해. 그렇죠? 둘 다 미국 박사예요. 경제학 박사입니다. 둘 다 똑똑한 거. 자, 서울 아파트는 14억 평균. 그렇죠? 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 정부가 접근하면 항상 100%씩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15% 올랐습니다. 작년에.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서울은 5만 가구가 입주해야 되는데 원래 10,000 가구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짓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짓는데.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6장 정도에서 배울 겁니다. 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55%,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절반밖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초구와 도봉구는 지금 7배 차이입니다. 지난달에 도봉구 가서 강의했어요. 도봉구 사람들이 막 웃는 거야. 자기가 제일 꼴찌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죠? 얼른 넘어갔습니다. 나도 이제 도봉구 수유리에서 한 대학교 한 형집에 한 2년 살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초, 강남, 용산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겁니다. 대학 4년간 등록금은 스스로 하자. 네이버에서 요 건국대 김학년이라고 검색하면 요 기사가 있습니다.
10년 전 기사예요. 이 정보의 싸움입니다. 이 친구는 서로가 장학금을 어떻게 받는지 정보를 찾아서 신청한 겁니다. 국가 장학금부터 해서 그죠? 장학금은 24번 장학금 왕이에요. 대학은 스스로가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장학금 받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로타리 클럽도 장학금을 누구한테 줘야 될지 고민입니다. 지역에 있는 로타리 찾아가서 장학금 달라고 얘기하세요. 돈 줍니다. 알았죠? 집에 돈이 없어서 어렵다. 100만 원씩 줍니다. 우리가 한 학기에. 알았죠? 꼭 해. 스스로가 찾아다녀라. 등록금은 스스로 찾자.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어. 이 친구는 문과를 졸업했는데 우리 학교 공대로 입학을 했고 교환학생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교환학생도 꼭 갔다 오십시오. 그러고는 야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미국의 조지아 공대 아틀란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들어가서 연봉이 4억 정도 받는다고. 야 한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은 기술을 가져야만 살아남습니다. 이 문과생들은 미국 가면 못 살아남아. 기술이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뭐 컴퓨터를 배우면 되겠죠. 이 친구 같이. 그래서 결혼도 고대 나온 남자가 있어. 네이버에서 황혜민이라고 검색하면 기사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이분은 나한테 내가 학교 홍보실장 할 때 연락이 왔더라고. 자기 기사 좀 써달라고. 세종대 영문과 출신 미국의 교수가 됐습니다. 세종대에서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세종대 영문과 졸업했습니다. 자,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좋은 학점은 한 3.5 정도다. 너무 3.0만 넘으면 됩니다. 학점은 중간 정도. 동아리 가입하자. 전국 동아리 다른 학교 친구를 사귀어라. 여자친구 많이 사귀어라. 남자친구. 문어발이 몇 개 있지? 문어발이 몇 개예요? 8개? 8개? 모르겠다. 한 12개? 모르겠다. 문어발, 오징어발 뭐 많습니다. 한 10명 사귀어. 집착하지 않기. 학교 다닐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세종대 학생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또 요 근처에 있는 대학교 많죠. 동아리에도 사귀면 제일 좋아. 내가 학교에 수업하는데 이제 학생 한 명이 자기 사촌 누나가 죽었다는 거야. 25살인데 왜 사촌 누나가 갑자기 죽었냐 그랬더니 누나가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거래처 남자를 만났대요. 이 거래처 남자가 너무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히고 따라다니는 스토커여서 자기 누나가 안 만나줬더니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발렌타인데이. 예. 마지막이라 그래서 나갔대요. 마지막으로 죽었습니다. 남자가 칼을 가져와서 막 이렇게 차에 태워가지고 저 일산에 데리고 와서 죽였다. 장례식 가야 된대. 좀 황당한 일이죠. 학생이 자기 사촌 누나가 죽어서 장례식 가야 돼. 야, 그래서 내가 역시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라. 그게 제일 좋다. 사람을 잘 알아야 되죠. 대학 다닐 때 이성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동아리 조도 만들어주면 친하게 지내라. 마음에 들면 또 잘 사귀어라. 그렇지. 자, 외국어는 800이 가출사고 대기업은 800, 고시는 750, 언론사는 900, 세종대 교직은 900입니다. 영어 중요하다. 중국어는 전체 교육의 33%, 미국은 20%입니다. 대기업은 일본어, 중국어 하면 다 가산점을 줍니다. 또 국내나 해외여행을 가라. 많이 가라. 독서하자. 책을 많이 읽자. 나도 대학 다닐 때 목표가 그 대학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는 게 내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뭐 실추는 못했는데 일단 매주 집에 갈 때마다 10권씩 빌려가지고 갔어. 그죠? 매주. 그래서
정말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길이가 보인다, 인생이 보인다 그 얘기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나는 이제 결론은 우리 부모님이 이제 얘기해줬어요, 그죠?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노가다를 매일 하니까 야, 초등학교 나오면 친구가 초등학생이고 대학교를 나오면 친구가 대학교고 박사가 되면 친구가 다 박사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만난 사람이 다 세종대 교수들이나 외부 교수들 만나죠. 그건 다 박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친구가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석사 박사 공부하세요. 그렇지? 책도 많이 읽어라. 신문도 봐라. 대학생은 5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는 경제학 원론 수업이니까 신문 스크랩을 일주일에 한 개나 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숙제가 너무 많으면 또 수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하여튼 신문을 읽는 게 좋다. 경제 경영학 대학생은 무조건 신문값에 50% 할인, 한 달에 10,000원 정도 됩니다. 신문도 좋습니다. 자, 뭐 네이버로 유튜브로 신문을 네이버에서 신문 봐도 되죠. 일단 신문을 좀 보라는 거야. 나는 연합뉴스를 매일 봅니다. 하루에 몇 시간마다. 연합뉴스가 제일 빠르고 정확한 뉴스다. 그죠? 아까 매경 얘기해줬죠, 내가. 어려운 학생. 남과 잘 어울리는 학생. 이런 거. 여러분, 대기업이나 기업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원합니다. 내가 외대 경제학과 졸업했잖아요. 경제학과 다닐 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나보다. 학점이 4.3이요. 지금 신한은행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더니 과거에 토요일도 일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그래서 자기가 3년간 다니고는 그만둬버렸어. 자기는 못 다니겠다. 안 봤다는 거예요. 공부만 해놓으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이런 거 별로 잘 안 좋아해. 그러다가 지금은 연락도 안 돼. 그렇게 공부 잘했던 친구가 전라도 광주 친구였어. 난 대구고 그래서 제일 친하게 지냈어. 우리는 지역화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매일 데리고 다녔습니다. 나는 성격이 활발하고 걔는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었어. 지금 친구 중에 공부 안 하고 매일 이제 야구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구 동아리에 가야 돼서. 우리 세종대 보니까 야구 동아리 있더라. 그 친구는 매일 야구 동아리 하고 이제 전라북도 익산이 고향이야. 난 부천, 고창 이쪽에. 어느 날 만났더니 로템의 전무가 됐더라고. 현대 로템. 탱크 만드는 데 있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이랬더니 현대자동차 총무과로 입사했습니다. 정의선 회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현대 로템의 전무까지 됐대. 그래서 야, 여기서 폴란드, 남미 탱크 수출하러 다닙니다. 결론은 학점은 3.2밖에 안 되고 매일 야구하고 친구들하고 놀던 친구가 지금은 제일 잘 됐어. 돈 제일 잘 벌어. 자, 그러니까 공부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더구나. 알겠죠? 그래서 너무 학점에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 자, 어떤 업종에 가고 싶은지 사람 만나기. 내가 원하는 기업의 사람도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공계든 인문계든 기업에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거창고 직업 선택의 10개명 운전면허증 내려보겠습니다. 부자 되기, 월 10만 원, 사기 당하지 않기, 기술 배우기, 박사까지 공부할 것, 미국 취업, 1조 원 부자, 뭐 이런 게 15가지가 내가 생각하는 대학 때 해야 될 거다. 자, 거창고 취업 선택의 10개명은 요거예요. 월급이 작은 쪽으로 가라. 나를 필요한 곳으로 가라. 야, 내가 도움 많이 받았어. 돈보다도 직업이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이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직업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할 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첫 직장을 현대모비스하고 LG전자가 됐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손들어 보겠습니다. LG전자와 모비스가 둘 다 됐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자, LG전자로 가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손들어야 돼. 자, LG전자, 현대모비스, 오우 좋다. 모비스 같더만.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어디 간 이유가 그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다? 자, 누구 자발적으로 한번. 왜 LG전자? LG가 더 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더 좋아. 많이 들어가서. 좋다. 그 뒤에는 발전 프로그래서 어디 선택했는데? 여기 현대모비스. 모비스. 네. 다르네. 다릅니다. 그 뒤에는 어디 했어? LG 뭔가 전자 쪽이 좀 더 조합해가지고. 좋습니다. 그 뒤에 우리 학생은? 왜? 좋습니다. 앞으로 직장을 선택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가총액이 큰 회사 가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대모비스는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되고 LG는 10조밖에 안 됩니다. 모비스가 13배 더 커.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그렇죠? 어쨌든 모비스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시가총액이 큰 게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선택할 때 나는 어디 갔다 그랬죠? LG전자를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직했어. 정권회사로. 그때 모비스 들어갔으면 지금은 임원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결론은 시가총액이 큰 회사로 가라. 전월세 보증금 지키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서울시에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1억이 넘으면 부자로 간주해서 임차보증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앞으로 월세로 사는 게 좋아. 우리나라는 1억 넘어 보증금이 있으면 부자로 간주해서 한 푼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 원금과 이자가 1억이 넘으면 부자로 간주해서 원금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할 때는 9천만 원까지만 넣어야 돼. 이자를 합쳐서 1억이 넘으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야. 아주 무섭죠. 뭐 국민은행에 돈 넣으면 망할 일이 없지만 조만한 저축은행에 넣으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아직 1억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일단 여기 보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 50%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20살을 넘어서 형사적, 법적으로 다 책임자야.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발행 안 해줬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집이 대출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등기부등본은 100원이 1000원이면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다음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넷플릭스에 트럼프 정기 영화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해서 개인 재산이 10조가 넘었나? 방위비 10배 올려달라. 우리나라예요. 2기도 고관세 한 30%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꿈입니다. 넷플릭스 가면 꼭 봐라.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부동산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 좀 짝을 지어서 4명씩, 5명씩 여기 15가지 있죠. 대학교 때 해야 될 15가지.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 10가지 한번 추려보세요.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옆에 있는 친구하고 토론하는 주제입니다. 내가 2시간 동안 계속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여러분하고 친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친구 4명씩 5명까지는 허용해 주겠고 꼭 남자 여자 1명씩 있어야 돼. 남녀 1명. 자, 그래서 한 4명씩 5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그래서 대학교 때 해야 할 일 이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 강의 요게 PPT 자료는 카톡방에 보내주겠습니다.
일단 조별하고 토론하고 있을 때 내가 전체 출석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조별로 앉아보세요. 자, 여기 한 4명, 5명씩 앉아봐. 자, 같이 앉아봐. 옆에 자리를 옮겨. 자리를 못 잡으면 내가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자, 자리를 책상을 돌려 앉으세요. 그래서 여기 15가지 중에 10가지 정도를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는 게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우리 조교 아까 뽑았는 조교도 나와볼래? 이거 내가 숙반 줄게. 지금 과제 같은 거 있으면 매일 가지고 다녀. 가져가지고. 15개 중에 10가지 뽑아서 1, 2분 동안 고민하고 저 다음 달 다음 가입되더라고요. 진짜 내일 시간 한글 1에서 2점